키가 작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자꾸 오는 거예요. 성장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한의사는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에 기반을 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누적되어 온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전통적인 한의학 지식을 현대화하고 또 과학화하고 현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게 다시 재작업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당시만 해도 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키 크면 싱겁다, 키 크면 이제 멀대 같다, 또는 키가 큰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 평균 키가 일본의 청소년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평균 키가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키가 작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네. 키가 큰 사람도 많아지지만 키가 작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자꾸 오는 거예요. 키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성장 치료를 해야 되겠다.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증, 오연증이라고 해서 잘 안 자라는 애들, 아기 때부터 잘 키가 안 크는 애들을 어떤 약을 써서 치료한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현대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성장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성장판 상태도 보고, 그 아이들이 6개월 뒤, 1년 뒤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쭉 모아 오다가, 이건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전문적인 클리닉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하이키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이키 한의원은 성장 치료하고 성조숙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사춘기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사춘기가 천천히 오느냐, 좀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춘기 발달이 평균의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이상 빨라지는 케이스를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오면 우선은 그 아이가 평소에 생활하는 생활 환경, 즐겨 먹는 음식, 이런 거를 이제 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에 자는지,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쭉 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검사, 키도 검사를 하고, 몸의 근육량이나 지방량 또는 무기질량을 측정하는 검사도 하고, 그리고 성장판 상태나 이제 혈액 검사를 쭉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키나 또 사춘기 증상들도 같이 확인해서 현재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얼마나 늦춰지고 하는 걸 미리 다 상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키를 더 크게 해주는 약재 중에 오가피가 있어요. 오가피 나무의 껍질 속에 그 성분이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았고요. 또 이제 사춘기를 늦추는 약재는 여기 율무,
하고 인진, 율무 검색하면 그 성적숙증 치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초가 하이키예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요법을 연구를 해봤어요. 아이들 몸에 성장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무릎뼈거든요. 대퇴골인데 대퇴골 요 끝단이 성장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아리뼈도 이렇게 요 부분이 성장판이 있는 부위인데 성장판 주변을 자극을 해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성장판 주변에 혈자리가 있어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약 이론에 경혈자리가 성장판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성장판이 자극을 받고 그 주변에 혈액도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돼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로 쭉 연구를 하고 어떤 효과 면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침이라고 하는 거는 침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어린애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의원이 무섭고 그 힘든 곳이 아니라 좀 즐거운 곳이다. 그런 인식을 갖도록 레이저 침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또 성장 마사지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장판을 좀 더 자극하고, 또 뼈만 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 키가 큰다고 하는 거는 뼈가 자라면서 그 주변의 조직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사지를 잘 해줘서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근육의 발달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뼈가 길어지면서 주변의 근육도 같이 발달을 잘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양방 병원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거는 호르몬 제제를 주사를 통해서 몸에 집어넣는 거고,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몸에서 그만큼의 호르몬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성적숙증 치료도 양방에서는 주사를 통해서 호르몬을 억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한방은 약을 먹어서 그 약이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도록, 호르몬이 덜 분비가 되도록 만든다. 성장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시각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를 어머님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아이의 몸 상태를. 네. 아이의 몸 상태가 건강한지 또는 어디가 좀 안 좋은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 모르는 만큼 아이가 키가 덜 크거나 모르는 만큼 학교 생활이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몸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의학적인 그 진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부터 해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또 부모님도 같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전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질병을 앓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전에도 한의원을 좀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이 이제 약해지고 거기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 아이가 보조기를 이렇게 차고 왔더라고요. 쇠로 된 보조기가 있어요. 고관절을 잡아주는.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약 처방을 해줄 테니까 먹고 치료해보자 했는데 그 아이가 한 3년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약으로. 이제 질병도 더 진행은 안 되고 치료가 되고 해서 이제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치료가 다 돼서 이제 괜찮겠다 해서 잊고 있었는데 한 5년 전인가요? 다시 이렇게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180까지 컸다는 거예요. 많이 컸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한대요. 또 더 놀란 거는 운동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한 명 있고, 우선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과학적인 데이터, 숫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을 관찰하는 직업이거든요. 일단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인문학적인 배경이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직업이 될 거다.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움직여야 돼요. 요즘처럼 코로나19라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안 움직이고 늦게 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거든요. 이러면 키 안 커요. 키도 안 클 뿐더러 살이 쪄요. 9시에 잘 준비를 시작해서 10시 전에 자야 된다. 물론 학원이 조금 늦게 끝나거나 숙제가 조금 많거나 하면 조금 늦게 잘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놓고 기본 규칙은 9시에 모든 일과 끝나고 10시에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꼭 먹고 수업 준비를 해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크는데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고정을 해서 운동 시간을 넣어야 된다. 뭐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축구, 농구, 그 다음에 태권도 할 수 있으면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킥에서도 스트레칭이나 체조하는 방법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소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 크게 세 가지예요. 일찍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운동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